지옥 같았다.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민주당 초선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청문회 이후에 이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속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좀 분명해졌어요.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조국 장관도 혼자 보내기가 좀 짠한 마음도 있고,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무려 70일 가까이 저렇게 사람과 가족을 남도질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비례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과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도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의정활동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그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 서고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우리 지지자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국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 다해서 마치고, 오늘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 판단해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분들 당초에 총선 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삼고초려한다고 하면서 데려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영입 최전선에 있었던 분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종욱 교수님, 이 불출마 선언으로 지난 한 주 화제가 됐었는데 속내가 궁금해요. 왜 안 나가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표창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철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아마 진짜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 감각이 뛰어난 분인 거고, 그런 판단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은 이런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초선으로 느낀 한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당인으로서 대통령이 결정한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지켜줘야 될 분명히 책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 지속됐던 소위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 상황에서 소위 그 반대의 영역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자기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가면 많은 의원들이 느끼셨을 건데,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니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아마 민주당 내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이대로 끌고 가게 됐을 때, 소위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촛불 국민의 민심대로 개혁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적어도 5년간의 이 촛불 정부가 국민들에게 역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가라는 자괴심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자괴심마저도 또 제대로 털어내지 않는 이런 당내의 또 나름대로의 문화 속에서 누군가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의 방식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볼 때 불출마만큼 더 명확한 자기 결단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저런 결심 결단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좀 가슴이 아픈 건, 저런 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믿는 분들인데, 믿는 분들이 간판이 돼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하고, 이게 아마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짐을 싸는 초선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모토로 내세웠던 민주당에서 조국 정국에서는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이분들도 상당히 조국 전 장관 보호하는데 최전선에 앞장섰던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발언을 그때는 했다가 이제는 후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됐을지 박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결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진영 대결이 되고 그랬습니다. 정치권만 아니라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진영 대결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진영 간의 그 대결이 되게 되면 중간에 어떤 합리적 사고나 어떤 합리적 고민이나 혹은 합리적인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실종됩니다. 어쨌든 양 진영의 한 축에 가담하지 않으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거나
네. 혹은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역풍이 크거나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만약에 청문회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면 당원분들한테 많이 혼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치에서 지지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는데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그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고 또 네. 이게 약간은 이제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경향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용진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문자 폭탄을 맞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의식하게 되죠. 그런 걸 한편으로. 그리고 워낙에 이제 비합리적인 공세 이런 것들이 뭐 상대 당으로부터 혹은 언론으로부터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나 이제 마음 한쪽으로는 자괴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와대가 이렇게 조국 장관 임명을 고집해야 했을까? 또 조국 장관은 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 이런 비판 의식이 안 들겠습니까?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방어를 했던 건데, 아마 이제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 상태를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위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정치인들 많은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심리적인 사직서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정치가 소명으로 하는 건데 그런 소명 의식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본인의 열정이 소진되거나 그럼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현실과 더 이상 이제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자신의 심장, 양심과 타협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초선은 가장 맹렬하게 일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그만둬야 하고 중진 분들도 조국 전 장관 옹호하셨다가 더 선명성 있게 지금 오히려 친위 부대처럼 나서고 있는 분들은 또 잠잠하거든요. 이게 맞는 물갈이인지에 대해서는 장수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물갈이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저런 초선 의원들의 저런 모습도 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비겁한 자기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꺼풀 벗겨보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계산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나 비례대표 했는데 나 지역 나에게 또다시 비례대표 자리를 줄까? 나보고 지역구 나가라고 할 텐데 내년 선거가 과연 우리 민주당에게 유리할까? 내가 당선될까? 내가 지역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요. 진작 했어야 합니다. 진작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저런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인사청문회 때나 국정감사 때도 저런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런 얘기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은 이미 이전에 잉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일본하고 이렇게 싸울 때 강창일 의원이 의원총회에 가서 일본에 대한 정부의 일본 대응에 대해서 정부 비판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해찬 당대표가 이렇게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저 집권 여당의 가장 극명한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진 의원들은 욕심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선되고 4선되면 상임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본인들의 자리를 스스로 내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중진들께서는 아마 이해찬 대표나 청와대의 이런 어떤 조율에 의해서 강제로 물갈이되지 않을까 몇 분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차기에 대한 계산과 주판화는 이제 장수환님 개인 의견으로 할게요. 잠깐만요.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닌데 여당이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이런 겁니다. 이 조국 장관 전국에서 유독 원팀 원보이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가 아주 강하게 그립을 잡고 여당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을 틀어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청와대 정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내각과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만기칠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망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에요. 그 반면 교사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뭐 서로 당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 진영은 다르지만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정상화시키려면 언론을 먼저 터야 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국회와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에 큰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초선들의 불출마에서 단지 개개인들의 어떤 결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 스타일,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훈을 좀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뒤에 숨지 말아라고 이철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장소연님.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할 말하는 집권 여당이 되라 이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당이 그립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하는 여당 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까지 지금 뭐 쓴소리를 하지만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지만 그리 만만하진 않은데 왜 지금 초선들이 먼저 물러나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는 명분과 개인의 이익이 병존하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겉으로 드러날 때 저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본 명분이 먼저 드러날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고 네. 개인의 이익이 드러날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결국은 타이밍이라 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개인의 순수성, 순수한 어떤 내려놓음, 비움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내면 속에는 다른 어떤 개인의 이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비워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자리라든지 혹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야당의 경우는 오로지 공천을 통한 총선을 통한 선거를 통한 당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지만 여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지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타이밍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수한 것으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일단 그렇게 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네, 쓴소리를 좀 교수님. 민주당에다 좀 하면은 네. 저는 뭐냐면 전 민주당이 아직도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년 4월 총선에. 저는 이대로 가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모든 문제를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의 이런 발언들 자체가 좀 특이하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또 네.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방향이 좀 바뀌고 있지만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적 가치만이 아니라 반대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혁적 가치라는 거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부턴가 현장성을 잃은 것 같아요. 현장의 얘기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에 맞는 것처럼 네. 과거에 자유한국당 전신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과거를 잘 잊고 성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빨리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집권당이 되면. 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늘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